그다음 메타는 저번 이 베어에 관련해서 구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 메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 포인트는 강세 포인트는 뭐 다들 아시는 인스타그램. 이제 릴스와 AI 통합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의 성장세 뭐 이런 거 다 아니까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뭐 인스타그램에서 AI 도입하면서 사용량, ROI가 음, 증가하는 이런 부분, 사용 시간 늘었다는 거, 뭐 증가했다는 이런 게 이제 주 강세 배경이고, 그 다음에 수익화 초기 단계에 있는 릴스, 그 다음은 AI와 머신러닝 통합을 통해서 광고 지출 향상되는 거, 이것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메시징, 그 왓츠앱 같은 메시징 하고 메신저 이런 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보수적인 전망,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당 순이익 상승하고 비용 관리 이런 게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좋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절감에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을 보수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EPS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상승 논리고 하락 논리는 베어 포인트는 이 매출 둔화가 이제 주가 매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지금 너무 잘 나갔죠. 예, 광고 매출 이런 게 잘 나가다가 올해는 이 경쟁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둔화될 그럴 가능성. 그러면은 이 역사적으로 메타가 성장이 둔화되면은 P 레이쇼도 PR도 떨어졌다. 당연히 이제 매출이 둔화되니까 떨어지겠죠. 이게 음,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릴스에 이제 뭐 독점 컨텐츠가 감소해서 경쟁이 심화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은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과 해서 어떤 규제, 이 규제 문제가 또 부각될 수 있다. 즉, 요즘 구글 크롬에 타사 쿠키를 폐지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올 3분기까지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크롬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못 쓰는 거죠. 근데 안드로이드, iOS도 이것도 이제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 같은 규제 변화 이걸로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제 FTC 이제 반독점 소송과 관련돼서 이 하반기 이제 구글과 법무부 재판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은 메타버스 손실 이 소위 말 리얼티 랩스가 이게 이제 영향을 주는데 계속 손실이 증가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올해의 리얼티 랩에서 손실 나는 부분 뭐 세금 조정, 세금 혜택 받는 거 가정하더라도 약 EPS의 5.6달러, 즉 잠재 값 EPS 전체에 마이너스 24%를 줄이는 그런 효과를 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은 최근 뭐 광고의 가장 수혜를 줬던 게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테무나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중국과 관련해서 많이 늘렸지만 이제는 올해는 이제 틱톡이 이쪽에 이제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경쟁이 더 심해지고 테무는 지출을 계속 늘리겠지만 이제 경쟁이 더 심각해지고 이 마케팅 인앱 프로모션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말하는 AI 칩이 왜 계속 공급 부족, 이게 장기적으로 엔비디아한테 좋은가? 뭐, 샘 알트만이 이번에 자금 모집하려고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투어를 하고 한국에도 뭐, 그런데 약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아, 여기 좀 바뀌었어요. 800, 여기가 80, 또 하나 빠져야죠.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네. 예, 이 자금을 이제 모집하는데 결국 하는 이유는 뭐 파운드리 이 세 개로는 수요 충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뭐 그 상당히 많은 이 칩이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칩이 필요한 거죠. 그 음, 뭐 나라별로는 더 심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네이버 기준으로 네이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그 LLM 모델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런 그거와 관련해서 AI 그 서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최소 10배, 음, 최소 10배, 뭐 많으면 100배. 예, 100배까지. 필요하대요. 어, 그래야 그 경쟁력이 있대요. 그래서 그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체적으로 이게 그냥 무난히 뭐 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으면은 되는데 못 쓰니까 네, 예, 예, 이런 예. 게 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에 응원회원으로 가입하면 좋은 이유 3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일 누구보다 빨리 이항영 위원님의 전일 장마감 시황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일 밤 장우석 부사장님의 미주미 주도주와 안동호 이사님의 미주미 매운맛 주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분들이라면 매운맛 주식 한번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려 300개 이상의 응원회원 전용 특강 영상까지 지금 바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의 응원회원이 되어보세요. 오늘 그 야후 파이낸스에 이제 딱이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테크 투자자들은 완벽을 원한다. 퍼펙션. 오, 완벽했대. 완벽하지 않으면 저 정도 이렇게 안 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완벽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하고 가자. 이제 뭐 앞에 이제 뭐 워낙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 메타를 왜 사야 되냐? 오늘 오른 앞서 이제 그 24년에 예측 어닝 실적이 실적에 그 보시면은 어닝 그로스가 21% 예측되면 약 그 2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나누면 어떻게 돼요? PEG가 한 배입니다. 한 배. 음, 향후 PEG가 한 배 미만입니다. 이제 어라운드. 한 이런 배밖에 안, 그 빅테크가 한 배밖에 안 와, 씨, 나온다니까요? 미쳤네. 네? 미쳤어요. 미쳤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와, 전체 실적을 24년 걸 땡겨오면은 얘가 한 배로 낮아져요. 그냥 가치주 아닙니까? 가치주? 배당도 주고, 이제? 그러니까 예, 그것도 있죠. 진짜, 그래서 나 진짜 이게 지금 어이없네. 그 네. 저점 이후에 지금 3.4배, 340%가 올랐는데 네. 결론은 싸답니다. 싸다. 와, 진짜, 와, 야, 포워드 페어도 21배밖에 안 돼요. 21배. 이렇게 올라, 야, 진짜. 아, 그러니까 너무한데, 이게 이거? 그러면은 그 이제 향후 이제 18개월 동안 그 예상보다 빠르게 그 실적이 증가한다고 지금 그 예상이 되면 멀티플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확장이 될 수. 예.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싸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와, 그렇습니다. 네. 주가는 비싸지만, 밸류가 싼 거죠, 밸류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자, 그다음 뭐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바이백 하죠. 바이백, 500억 바이백이 달러인가요? 있고, 예, 신규로 500억이고 이제 기존 500. 있는 거에 300억 있고 해서 뭐 예. 요거는 뭐 바이백 하는 건데 아, 예, 참. 이거 배당이죠, 배당. 예, 배당을 배당. 연간 2달러, 분기 예. 이제 0.5달러 하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배당 전용 그 전략을 쓰는 곳이나 뭐 펀드 같은 경우 이제 매수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 종목을 메타를. 음, 그 다음에 아까 가치 투자가 되는 겁니다. PEG가 한 배가 안 되니까 가치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뒤에 써놨나? 뒤에 써놨나 뒤에 일단 잠깐만요. 뒤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에,
뒤에서 요거부터 하죠. 그러니까 이 배당 도입을 하면서 이제 월가에 이제 충격을 준 거죠. 지금 반응이 애플 배당 부활시킨 이래로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이게 구글과 아마존이 안 하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배당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이 두 기업도.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얘가 만약 이 둘보다 먼저 다우존스에 편입되면 배당을 지급해야 그 배당이 있는 기업이 배당이 있어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존은 못 들어가는 거죠. 배당을 아직 안 하니까. 그러면은 메타가 빨리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가능성도 이제 좀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업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배당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현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죠. 654억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데 일단 4분기에만 이제 115억 달러 창출했고 앞에 이제 그 23년에 430억 달러니까 그러면은 배당하고 2달러 배당하고 연간 그 500억 달러 아 배당 같은 경우는 한 50억 달러 정도 나갈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이 계산했을 때 만약에 25년 그러니까 25년에 그 EPS가 28까지 이제 최대 볼 수도 있거든요. 28달러를 볼 수 있어요. 28달러까지요? 네. 와. 그럼 28달러, 이게 이렇게 성장을 막 하게 되면 28까지 올라온다고 이제 그대로 이렇게 라이너상에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시가총이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 보통 성장하는 기업에다가 뭐 지금 그 애플이나 이런 게 27, 8배 나가잖아요. 그렇죠. 최대. 예. 이렇게 줘버리면 거의 800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주가가. 이게 750에서 800 사이 뭐 이렇게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줄 수 있는. 하여튼 뭐 대단하네요. 대단해. 이거 이제 좀 불 케이스 보면 되겠죠. 대충 계산해보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완전 그렇게 보면. 자, 그 다음 AI 이야기는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크게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한 거 중에 제가 가장 그거는 자기들의 AI를 사용하는 이거에 대해서 사용자가 모르게 사용자의 모든 대화를 듣고 타겟팅 광고를 제공한다. 그래서 광고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즉 뭐 테무든 씬이든 걔네들이 메타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타겟팅이 잘 되니까 거기를 그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많이 되니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데 막 그렇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는 AI를 사용해서 이게 지금 너희들이 그 사용하는지도 모르게 다 AI가 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AI 서비스를 그 제공한다는 목표로 사용자의 말을 듣고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그 빅테크 중에서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기업이 메타가 된 거죠, 지금. AI로 뭔가를, 그러니까 직접 돈은 벌지 않지만 AI를 사용해서 돈을 엄청 버는 거죠. 약간의 광고를. 다리같이 이어주는 역할이네, 이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AI를 뒤에서 사용하는 거죠. 앞으로 드러내지 않죠. 드러나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드러내잖아요. 코파일럿을 앞으로 그렇죠, 드러내서 그렇죠, 매출을 그렇죠. 파는 거지만 그렇죠. 메타는 그 뒤에서 이제 모르게 인지도 못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같은 협업하는 기업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네네. 효과를 알고 있는 거죠, 효과를. 그렇죠, 네네. 그게 무서운 거야, 사실은. 네. 그다음에 이제 AI에 대한 그 뭐 앞서도 이제 그 칩 새로 2세대 칩 만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이제 엔비디아와 비교하는 게 뭐냐? 각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만드는 거 이건 해야 되는데
그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음, 얼마나 빠르냐? 얘들이 이걸 막 하고 있으면 엔비디아는 더 앞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향후 그 개발할 칩이 더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빅테크 기업들 전체가 이걸 자기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막 엔비디아 앞으로 가게 되면 그 뭐냐?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그러니까 직접 구축하는 거에 그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에서는 그냥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그냥 엔비디아 칩을 GPU를 그냥 많이 구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거 개발해서 뭘 했는데 엔비디아 더 저 앞에 가 있고 더 성능 좋은 거 내놓고 이걸 음, 너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 시장과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에서 안 밀리려면은 뭐 돈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럼 엔비디아 대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렇게 보면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있겠냐 싶은 거죠. 자, 컴퓨터 파워 이거는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더 많이 이제 한다는 이야기했고 왓츠앱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드디어 미국에서 성장을 하게 됐다는 요 내용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미국 밖에서 많이 쓰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 요것도 뭐, 이 내용에 보면은 AI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매년 약 10배가 필요해요. 최신 대규모, 앞서 이제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그 비전, 그러니까 목표도 드러냈고, 라마를 막 높여서 하려고 하면 그 최신 모델을 같은 경우 계속 그 최신 모델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매년 약 10배의 컴퓨팅 용량을 사용해야 된다. 10배씩 음, 늘어난다는 거예요, 10배씩. 이걸 막, 그럼 10배씩 늘린다는 거는 뭐,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늘린다는 거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언어 모델만 이런데, 그럼 뭐, 저기, 아마존 타겠지만,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신약 개발, 뭐, 유전 그 분석, 아니면 또 음, 이제, 국방,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도대체 컴퓨팅 용량이 얼마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컴퓨팅 용량을 지금 필요하는 거죠.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2030년까지 지금보다 한 100만 배는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100만 배. 100만 배? 네. 와, 100만 배?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농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대박이네. 그런 생각하면 참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음, 필요한지. 자, 그럼 뭐 스티펠에서 이제 527 했는 내용인데 뭐 이건 뭐 요거 하고 그냥 넘어가고요. 예, 네,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숫자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거고. 40분까지 해야 되니까. 예, 자, 그 인텔과 관련해서 이제 현재 왜 이렇게 됐냐. 예. TSMC의 코어스를 통해서 하는데 TSMC에서 올해까지 2배 확장 목표로 하는데 현재 이 그 코어스로 패키징하는 거에 90%를 엔비디아가 사용해요. 엔비디아가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예. 나머지 이제 뭐 AMD가 하든 뭘 하겠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인텔에다가 이제 2분기부터 일부 제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음, TSMC의 코어스가 있고 인텔에는 포베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제 인터포저가 좀 달라요. 다른데 이걸 이제 결국에는 검증을 좀 받아야겠죠, 엔비디아한테. 예. 통과하면은 뭐 제대로 이제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궁금하시면 뭐 약간 방식이 다릅니다. 3D 패키징 하는 방식이. 음, 그걸 뭐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닌 거고, 그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엔 이제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세우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일단은 많이 팔면 좋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이게 지금 90% 쓰는 거에다가 인텔에다가 이렇게 주면은 인텔이 가동할 수 있는 거를 독점 사용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쟁사, 뭐, AMD가 됐든 뭐, 다 이제 이런 데를 제약시키는 거죠. 엔비디아가. AMD를
그 소위 말하는 제품이 좋아도 생산을 못하게 짓누르는 이런 전략, 나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 자, 그다음 이제 그 앞서 그 아마존도 거기 이제 그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로 그 주가를 비교했는데 얘는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로 엔비디아를 같이 놓고 봤더니 자, 프리 캐시플로우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주가 내려가고 올라오면 올라왔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향후에 그 현금을 얼마나 창출을 많이 하느냐, 더 하느냐에 따라 주가가 똑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PT를 지금 $800 올렸는데 여기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PEG가 향후에 한 배가 안 된다. 메타도 한 배가 안 된다 그랬죠, 제가. 한 배가 안 된다. 그래서 EPS가 지금 $40 이상 이렇게 보는 거죠. $40 이상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24년, 25년 그 포워드 PR이 31배에서 25배 이렇게 된. 그러면은 이때까지의 그 EPS 성장률이 45면은 이렇게 40을 45로 나누면은 한 배가 안 되죠, 그죠? 네. 네, 40이 아니라 이 포워드 PR을 이렇게 나누면은 30에서 25를 이렇게 45로 나누면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 800으로 봤는데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가속기 그 TAM을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을 가용 시장을 최대 이제 1,600억 달러 이상으로 보는데 이 1,600억 달러로 볼 때 그 소위 말하는 그 27년까지 예상 EPS가 $40 이상이라고 봤거든요. 네. 이 $40가 그러면 근데 만약에 요건 이제 여기까지고 만약에 그러면은 AMD 그 리사수가 이야기한 대로 이게 매우 낙관적이긴 해요. 뭐 어쨌든 4천억 달러 시장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27년까지. 예, 예. 그러면 지금 더블이 넘잖아요. TM이. 그러면 얘가 두 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두 배가.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크면 EPS도 2배 이상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800이 아니고 2배가 되면 얼마가 돼요? 1600이 됩니다. 1600. 와. 이거 이제 여기 매우 낙관적인 경우지. 매우 낙관적이지만 믿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댓글에 네. 어떤 분이죠? JH팡님이 네. 1000불까지 쭉인데 1000불도 얼마나 좋습니까? 1000불만 해도. 예. 네, 하여튼 뭐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쪽 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표에 대해서는 큰 이야기는 없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일단 뭐 아시겠지만 뭐 다른 거보다는 뭐 애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애저 것만 이야기하면 일단 740억 달러 규모죠. 신규 순 ARR을 더한 게 이제 이렇게 강한 모습이고요. 환적용 28%인데 일단 그 AI 서비스 실행률이 계속 그 지난 3분기 동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억 달러, 20억 달러, 40억 달러 이렇게 막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애저의 그 YY 성장을 보면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AI가 없었으면 계속 성장률이 계속 둔화됐을 거예요. 근데 AI가 딱 적용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요걸 맞춰줬다는 거죠. 그게 AI 덕분인 거예요.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번에 애저 AI가 6%, 그러니까 이 기여를 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그 차이가 6%잖아요. 예, 예. 예, 그 지난 이때가 3%니까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눈에 띄게 AI가 기여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코파일럿이나 이런 거는 뭐 없지만 요걸로 보면 이제 기여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게 또 이제 전분기 대비 현재 그 100% 증가해서 AR이 35억 달러. 전체 매출의 약 대부분이 이제 추론에 관련된 부분이고,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은 또 하나 이제 그 4분기에 원래 안 좋아요. 그 4분기가 별로 이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거는 잘했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매 분기마다 이제 두 배씩 그 지금 그 AI가 성장하는 걸 고려하면은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잖아요. 더 네. 이제 그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그 여기 이제 애저의 그 신규 순 ARR 그 그로스죠. 성장이 그래도 이제 40%까지. 그래서 이 성장 추세가 계속 뭐 이건 뭐 지난번에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뭐 프리미에서도 그랬지만 그 애저 AI 고객 수가 원래 5만 3천인데 이 중에 3분의 1이 신규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은 12월에 애저 매출이 전년 대비 30% 성장했잖아요. 그 환제가면 그러니까 30%인데 그 작년 한 해 동안 그 고객 기반 50%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50%가 늘어났으니까 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 고객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한 애저의 매출 성장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25% 이상이. 이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고객이 확보가 더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이 완벽하게 다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더 많이 사용하면은 올라올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본 거 중에 이제 GitHub 관련해서, 그러면은 실제 이제, 여기 이제 자회사 있는 GitHub 코파일럿이 구독자가 130만 명입니다. QOQ로 30% 늘었는데, 매달 유저당 10달러입니다, 이게. 코딩하는 데 쓰는 그 도와주는 게. 그러면은 이거를 12달 하면 연간으로 지금 1억 5,600만 달러의 애뉴얼 런레이트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그 이게 한 6배에서 7배로 성장하는 10억 달러, 이 10억 달러 달성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이런 그 소프트웨어에서 10억 달러를 달성한 게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뭐 CEO가 한 말 중에는 AI를 적용하는 거에 대한 토킹 어바웃으로부터 AI 스케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 규모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게 이, 특히 이제 GitHub 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여기는 월 20달러를 내는데 여기에 또 10달러를 더해서 내면은 30달러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더해지면 또 이것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GitHub을 봐서는 365 코파일럿도 이대로 그냥 ALR이 그냥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데나이부스는 뭐 워낙 좋게 표현을 하죠. 이거 뭐 이 오늘 나온 분기 어닝 나온 그 프린터물을 루브르 박물관에 걸어야 된다. 뭐 너무 좋다. 뭐 이렇게. 그래서 목표 주가 475로 올렸던데. 네. 하여튼 표현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SNS에 그 모나리자에 그거 뭐 뿌린 거 그 사실인 건가요, 그거? 진짜, 예, 맞대요. 그죠? 예, 예, 예. 거기 모나리자. 대신에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예. 왜냐면, 그 음, 3천조짜리, 우리 돈으로 얼마죠? 3천조가, 3천조가 뭡니까? 3,600조. 3,600, 3,600조죠, 그죠? 3,900조, 막 이렇죠, 예. 3,900조. 그, 뭐, 예, 4조 잡고. 예, 모나리자가 1조 원짜리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4천조짜리 걸어주니까 뭐. 그러면요, 네. 이사님,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반등합니까, 오늘은? 아,
오늘 반등 크게는 못하죠. 왜냐하면 뭐 그 오후에 있을 이 연설 어, 때문에 미리 베팅하기도 어렵죠. 어, 그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예, 그냥 뻔하게 그 저번에 너무 이제 풀어주듯이 말을 해갖고 최대한 어떤 의미를 숨기는 무미건조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오늘 음, 뭐 큰 결정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리거나 음,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1월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그래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힌트도 안 줄 가능성 뭐 그런 게 어, 좀 보이지 않을까. 왜 저번에 너무 이제 턴을 태도 변화를 확 하는 바람에 시장이 막 급등했잖아요. 뭐,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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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최대 반등을 일으킨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음,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하거나 또 끌어내릴 정도로 또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음, 지금 민간 그것도 그렇지만, 노동시장이 꺾이는 게 심상치 않게 확 꺾일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음, 괜히 뭐, 설레발 안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음, 다음은 구글은 뭐 오늘 빠지면 저번처럼 또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의 하루짜리 조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하루짜리? 이제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 5%만큼 빠지는 그건 이제 광고 매출이 전체 이제 토탈 광고 매출을 봤을 때 한 7억 달러 정도 차이 나죠. 7억 2천만 달러. 예, 예, 예. 예, 그거 미스한 거를 좀 크게 보는지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고. 그냥 차익 실현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 기대감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구글은 그냥 같이 덩달아 올라온 느낌이잖아요. 엔비디아 올라올 때, 음, 마이크로소프트 음, 올라올 때 같이 그런 거 하니까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안 돼서 빠진다. 뭐 이렇게 좀 보면 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장표에도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그 성장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고 예측도 하고 특정 카테고리 쪽은 뭐 두 자릿수도 성장을 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 정도는 뭐 하루에서 이제 막 감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은 그게 이제 보시면 그래도 뭐 검색도 그래도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네. 현재 검색에서 제미나이를 실험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검색 생성 경험도 이제 빨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영어 검색 같은 경우는 지연 시간이 40% 감소했다고 해서, AI가 결국에는, 이런 쪽도 개선시키는 게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도 좀 보면 될 것 같고, 유튜브도 뭐, 숫자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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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퍼센트로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프리미어도 그렇지만 쇼츠는 매일 700억 회 줘야 되는데, 뭐, 계속 뭐 좋아질 걸로 보여주고, 클라우드도 빠지던 게 이제 반 돌아서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일단, 그 예상치 22%를 뭐 상회하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하고 AWS를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게 한 4년 정도 이제 갭이 벌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음, AWS가 1이잖아요. 네, 예. 구글이 3인데, 그 갭 차이가 한 4년 정도 벌어져 있어서, 이런 거죠. 그 400m 계주, 뭐, 이어달리기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 이제. 운동회 그렇죠, 같은 거 했죠. 예, 하면은. 예, 예. 그러면 앞에 가는 사람하고 웬만큼 안 되면 못 쫓아가거든요. 한 10m 벌어지면. 그렇죠. 100m 달리는데 한 10m 벌어지면 못 쫓아갑니다. 쉽지 않죠. 예. 예. 그러면 앞에서 그 앞팀이 바톤 터치를 잘못하거나 음, 넘어지거나 아니면 안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네. 음, 현재는 그런 그 구도인 거죠. 그래서 애저가 뭐 상당히 이제 바짝 쫓아가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게 쉽진 않은 상황인데 뭐 그런 그 그림들이 이렇게 이어달리기로 좀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 음.
그러면은 당분간은 뭐 이런 구도가 크게 클라우드 쪽에서 아주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고, 한 2026년 뭐 그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넘어가면은 격차를 어느 정도 좁혔는지 그때 가서 판결이 나겠죠. 일단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거가 그 클라우드에서 한 말이 뭐냐면 비용 최적화 이야기했고 뒤에 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은 그 캐펙스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그 투자할 것 같다고 이제 작년에 320억 달러였는데 올해 현저히 더 커질 거다. 이게 현저히가 얼마일까? 그냥 제 생각에는 한 100억 달러 더 늘어서 420에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갖고 한 400에서 44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현저히 늘어난다면 한 이 정도 100억 달러는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 개인 생각이에요. 이건 어디 누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현저히만 말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늘어나면 결국 AI 투자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결국 이런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이제 올해의 전망에서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승자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냥. 엔비디아다. 네. 왜냐면 지금 계속 투자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음. 네. 투자를 계속 하는데 뭐 누구 거 쓰냐, 뭐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다음은 그 최적화와 관련해서 최적화만 따로 이제 그 커멘트한 거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최적화가 대부분 완료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좋아야 되는데 오늘 주가가 나쁘다 보니까 시장 반응은 별론데 데이터와 관련된 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 제가 이제 뭐 하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이야기도 했고 몽고디비 뭐 클로프런트 뭐 그 데이터도 뭐 이 정도 이런 쪽에는 최적화가 오히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이 두 회사의 공통된 거는 데이터 센터하고 AI 인프라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계획이다. 뭐 결국 이 말은 그냥 소위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철을 누가 많이 하냐 이거랑 똑같은 거죠 뭐. 그 철은 이제 엔비디아고 GPU고. 자, 그다음 이제 골드만삭스가 매그니피션트 7에 대한 그 자료를 내놨는데 이 7개 종목의 운명은 올해 이제 빠른 매출 성장 능력에 달려 있다. 네. 올해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향후에 주가가 계속 이제 괜찮으려면 다른 것보다 이제 이 매출 성장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테슬라를 이제 제외한 거죠. 지금 얘는 지금 탈락하는 분위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6개 기업의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중에서도 이제 테슬라 제외하면 5개 기업이 그래도 매출 추정치를 초과했다. 네, 초과했죠. 그래서 YTD 기준으로 이제 뭐 매그 7은 8% 올랐고 기타는 이제 3% 올랐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S&P 500 전체의 그 중간값이고 여기 이제 매그 7의 중간값이에요. 그래서 이 매그 7이 약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게 가능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결국엔 고밸류를 이제 30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0배를 받아야 되고 그 기타 아더스가 18배 수준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30배를 받으려면 이 7개 종목의 평균이 한 12% 매출이 올라야 된대요. 성장이. 나머지는 3%고. 이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닷컴 여기는 붐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와 이제 비교했을 때 약간 다르죠. 그때 이제 실적을 주도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기 이제 거의 빅테크가 주도하는 거 그 당시엔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 네네. 계속 주가가 그 컨센보다 높게 이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성장 기대치가 높지만 이게 추정치를 계속 넘어서서 그게 계속 된다면 그러니까 추정치만 넘어서면 된대요, 그냥. 이게 현재 이제 상당한 기대치를 갖고 있지만 실적 발표할 때 추정치가 이렇게 추정치보다 높게 나와서 실현되면 그리고 나서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만 주지 않으면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 음,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자기들의 가치 평가 모델로 봤을 때 매그니피션트 7은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가 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현재 가격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적절하다. 예, 예, 보면 예,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워낙 엔비디아가 YY로 그 매출이 워낙 높았죠. 그죠? 음, 그래서 예상을 그 엔비디아가 이제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엔비디아가 만약 예상치를 지금 나오는 가이던스 그 추정치 컨센서스 추정치를 충족한다고 그냥 그 정도 나온다고 예상했을 때 네. 전체적으로 그 매그 세븐 전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14% 증가하는 거래요, 매출이. 그래서 음, 5,230억 달러 매출이고 나머지 아더스 493개는 매출 증가율이 2%입니다. 아우, 비교가 안 되네. 네, 음, 그래서 이게 음, 너무 차이가 나고 마진에서도 지금 아까도 그 750 베이시스 포인트 증가해서 23. 나머지는 110 베이시스 포인트 감소했어요. 마진이 또. 음, 해서 9%. 그러니까 23대 9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음, 차이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마진 차이가 너무 2배가 넘게 나잖아요. 마진 차이가. 예, 예. 그래서 참 이거를 저게 비싸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른 게 올라간 게도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다. 음. 실적에서. 약간, 요런 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요거를 이해하시면 담는데, 요걸 이해 못 하시면 못 담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주식이 그 비싼 게 엔비디아 같은 거를. 가격이 야, 비싸다고 생각하면 이제 예, 그러니까 가격을 보면 못하죠. 예.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아까 잠깐 그 키움 전사분들 동향 봤지만, 굳이 레버리지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담는 거지, 엔비디아를. 근데 이제 사지는 못하고, 시장은 따라하고 싶으니까 이제 세 배째를 던드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음. 근데 그게 또 잘 되면 잘 안 되는 거고. 약간 좀 그냥 사서 딱 담으면 끝나는데, 엔비디아를 NVDA치고 매수 누르면 끝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힘드실까? 그렇게 들어오실까? 왜냐면 이제 저희 얘기는 안 믿죠. 전화 이사님 듣겠습니까? 안 믿지? 그런데 이사님 얘기하고 있는 현재 지금 뭐 골드만의 주요 IB가 얘기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네.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건데, 저희 얘기가 아닌,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래 그 얘기를 전해 드리는 건데, 그거를 안 믿으면, 그럼 뭐 솔직한 얘기로, 와, 그럼 솔직한 얘기 주식 못하죠. 미국 주식은 그 국내처럼 뭐 이거 뭐 기관이 하는 거꾸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따라가면 좋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사님이 이렇게 이런 정도의 그 리포트 보여주기 되게 많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 작업을. 아직까지 못 사지 않습니까? 음. 그걸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이사님이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투자를 이제 소위 예. 말해서, 어, 한국식이 아닌 예.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에 질려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떠났다는 둥, 아, 미국 참. 시장 선진 갔다는 일량이 많던데, 일단 아, 그 예. 기업의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 이런 음. 거, 지배구조 문제, 이런 거에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음. 밸류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건 그 없죠. 이 중에 문제되는 기업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기업들이 약간 말썽을 일으키는 거지. 대형 이런 웬만한 기업이 그런 말썽을 일으키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웬만해서는 잘. 음. 그러니까 너무 한국식으로 이제 접근은 안 했으면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솔직히 저는 좀 힘이 좀 빠지는 게 계속 키움 전사분들은 계속 레버리지 가는 거 있는 건데 그 정답이 그건 사는 순간부터 거의 긴장을 많이 해요. 못 버텨요. 출렁 있는 시장에서는. 근데 왜 자꾸 그럴 쪽으로 가셔? 사시면 그냥 엔비디아 정 마음에 안 들으면 뭐 ETF 있잖아요. 매그스. 그죠? 음, 음. 그냥 사서 갖고 가면 끝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제가 오늘은 상당히 솔직히 좀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게 수익이 안 좋아지거든요. 저희 얘기 들으는 게 아니고 그냥 월가 얘기니까 들으면 좋은데 조금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길게 좀 드렸습니다. 하여간 뭐. 그 팔란티어에 대해서 뭐 이야기 뭐 다들 앞서 이제 프리미에서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거, 그거는 뭐 사실이니까.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뭐 CAGR로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유지되는 부분, 그다음 최근 4, 4분기에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 요런 게 이제 좋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이 고객 수가 이제 늘어나는 데 있어서 고객 그 한 명당 고객당 영업 이익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늘어났어요. 예. 예, 좀 더 돈을 더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당 비용은 또 떨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발생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 고객 수가 늘어나면 비용도 같이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의 이제 플러스는 더 올라가고 마이너스는 내려가는, 그래서 레버리지가 좀 발생해서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매출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뭐 그냥 보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연으로 해서 넷 인컴이 플러스로 처음으로 돌아선 겁니다. 이번에 작년 말 음, 기준. 자, 그다음 여기 보시는 오퍼레이팅 인컴, 가장 뭐 장에서 가장 보기 좋은 거는 오퍼레이팅 인컴의 마진이 34%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작년 기준, 그러니까 이 18개월 요때보다 해서 이제 거의 두 배가 는 거죠. 그러니까 음, 마진이 꽤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전분기 대비 이제 5% 올랐고, 그래서 만약 계속 꾸준히 그 한 35%를 34, 35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오퍼레이팅 마진을 유지한다면 프리 캐시 플로우가 급증하겠죠. 이번에도 프리 캐시 플로우가 꽤 높게 나왔는데 어, 돈이 상당히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겁니다. 음,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계속 그게 늘어나게 되면 주가가 대부분 그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유지하면은 계속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냐. 자, 그다음 가장 이 보는 것 중에 미국 내의 그 커머셜 그 매출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음, 일단 이 AIP 부트캠프든 그 지금 미국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 계속 그 쭉 같은 그 기울기로 가다가 이번에 기울기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 음, 수도 살짝 기울기가 변했죠. 성장 예, 예, 속도가 확 올라갔고 매출액도 이런 흐름에서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숫자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면 뭔가 이번 분기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음, 그걸 이제 앞서 뭐 이야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컨퍼런스 콜에 나온 거 중에 뭐 다른 거보다 결국 이 미국 커머셜 부분, 이게 가장 뭐 큰 견인력이죠. 이번 실적에. 그래서 그 부트캠프를 통해서 AIP 제품을 통한 소위 말하는 GTM, 고투도 마켓으로 이제 진출하는 이거가 이제 하나의 그 이번 실적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이 커머셜 비즈니스가 매출이 이제 10억 달러로 돌파했다는 거, 지난 12개월 동안. 그 다음에 4분기 이제 32% 성장했다는 거, 내년 뭐 전체 가이던스는 그런데 미국 커머셜 부분만 40% 성장하는 거. 요게 뭐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매출, 아까 봤던 그 매출 기여도도 올라갈 것 같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뭔가 AIP를 해서 그 데이터 통합을 하든 어떤 문제점을 찾고 하는 거에 있어서 AI 부트캠프라는 게 단시간 내에 뭔가가 나온다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막 놀랍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회사랑 이게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정의가 제일 잘 되고 약간 궁합이 맞는 뭐 그런 그 딱 AIP를 썼을 때 잘 맞으면 한 일주일 내에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와 다 차이가 뭐냐면 뭔가 이제 우리 회사가 뭐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회사든 그 데이터를 어떤 그 소프트웨어에 물렸을 때 그 팔란티어의 부트캠프는 직접 그 데이터에 물립니다. 커넥션을 시켜요. 그래서 음, 뭔가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사용 사례가 뭔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근데 이제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자기들의 소프트웨어는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통합해서 뭐 해서 결과물을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를 설명을 하는 거라면 얘는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건 아니죠. 접속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개선 사항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가입 유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이제 가속화가 됐다는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없던 시장에서 유효 시장이 크게 확대된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 어드레스볼 마켓에 확대된다는 이야기까지를 하는 거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원래 작년 10월에 1년 안에 500개의 그 AIP 부트캠프를 하겠다고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이제 465개 조직에서 560개의 부트캠프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음, 향후 이제 1년 안에 500개 하겠다는 게 지금 몇 달 만에 한 거니까 3개월 만에 한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실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것, 솔루션이 이제 무궁무진하다는 이런 내용들이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입에 뭐 입에 입소문으로 이렇게 또 퍼지기도 하고 뭐 이런 어, 게 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사람이 소개시켜줘서 이제 하기도 하고 즉 뭐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카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아,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그 시간을 카프가 한 말이 그대로 이겁니다. 우리의 10시간이 너희의 10개월이야. 우린 10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거는 너희 10개월 걸린다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어, 예. 그만큼 이제 이거 뭐 하여튼 이 사람이 막 한 말이에요, 그대로. 말을 잘해, 그 사람이. 예. 막 그래서, 빠져들어, 들으면. 네.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현실을 정의할 것이라는 20년간, 그러니까 이 기업이 20년 됐으니까 20년간의 가정을 바탕으로 구축한 이러한 그 가정이 제품에 스며들었고, 뭐 이런 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인재가 뭐 폭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긴 몰리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누구 일례로 뭐, 1순위가 팔란티어고, 팔란티어 떨어지면 구글 간다는 뭐 우스개도 있습니다. 와, 아,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밑에가 음, 이제 또 중요한데, 4분기 이제 그 계약건에 대해서, 100만 불짜리는 100세 건이죠. 이게 그 3분기에 80건이었어요. 많아진 것 같네. 80건이었는데, 네, 예, 100세 건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음, 500만이 이제 39건인데 이게 29건이었고요. 음, 1000만 불 이상이 이제 적어도 1000만 불짜리가 21건이 이게 12건이었거든요. 음, 많이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자, 그다음에 아까 봤던 뭐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현재 이 소위 말하는 신규 고객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효 시장을 확장시켜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의 확장을 통해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트캠프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한 200개의 사용 사례를 다뤘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 다양한 미국 커머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예를 이제 그 이리 뭐라 그러죠? 그 기업명을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최대 렌터카 회사 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최대 통신사 회사 중 하나 세계 최대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 중 하나 이거는 아마 머크일 거예요. 저번에 머크 이야기했으니까 머크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소비재 지주회사 그다음에 자동차 시트 및 전기 시스템 제조업체 그다음에 중서부 지역의 종합의료 네트워크, 뭐 대규모 배터리 제조업체, 미국 은행 지주회사, 그 경마 규제기관, 뭐 세계 최대 장비 대여 회사, 퀵서비스 레스토랑 업계의 최대 독립 비영리 협동조합, 뭐 이런 쪽과 했다. 뭐 이런 뭐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직접 기업명은 밝히진 않는데 몇 개는 이제 알려진 게 있죠. 그 다음은 이 NHS 계약과 관련해서 원래 이제 3억 3천만 파운드짜리 계약 컨앰션 베이스 그러니까 소비 기반 계약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치료 개선이 환자 치료 개선을 이루고 있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료 적체를 줄여줬고 입원 환자 대기자 명단을 28% 감소시켜줬다. 그다음에 이 수술 전 이제 뭐 쓰잖아요. 한국에서도 네네. 평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 전에 문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해외는 이 영국에 뭐 누락으로 인해서 당일 수술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대요.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여기 절반으로 줄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비즈니스가 이번에 보시면 좀 감소했거든요. 당연히 둔화됐어요. 둔화됐는데 내년 24년에 이제 다시 가속화를 예상한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왜 그랬냐? 계약 수주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23년에 이제 실제 뭐 계약이 이렇게 완료되는 게 적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4년 2분기에 이제 그 타이탄, 현재 2개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이제 선정되는데, 이게 올해 2분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안 등급이죠. 이게 이제 현재 그 5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제 6등급의 패드 스타트가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4분기에 패드램프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게 정부 사업입니다. 어, 그리고 그 거버먼트 웹 서비스라고 해서 GWS라고 하는 이거를 자기들은 AWS 모먼트다. AWS의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단에서는 자기들 이걸 쓸 거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그 관련 기업 기술을 이제 고담 가이아 뭐 메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요건 다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는데 어쨌든 정부 비즈니스도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는 거고. 그 이사님, 네. 그 네. 커머셜 매출이 있고, 네. 그러니까 정부 매출이 있는데, 네. 가버먼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 커머셜 매출이 커지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이제 상관없나요? 왜냐면 시장에서 처음부터 우려한 게 왜냐면 원래 이 네. 이 기업이 정부와의 그 수주 계약을 통해서 성장을 했죠. 특히 그렇죠. 이제 뭐 CIA든 뭐 미 육군이든 공군이든 뭐 이렇게 그런 게 처음에 컸고 그러다가 네. 과연 이런 기업이 민간 기업에 그 확장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는데 그렇죠. 결국 그 AI 플랫폼이 나오는 그 작년 분기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커머셜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올라갔죠. 그래서 네. 뭐 보여준 거죠. 우리 회사는 그 정부만 이제 믿고 사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 보여줬기 때문에 좀 강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정부 비즈니스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결국엔 미래 성장성을 더 보는 거잖아요, 주식 시장이.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게 데이터 통합을 이야기해요. 데이터 음, 인티그레이션, 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되게 헷갈려요. 지금 그 데이터 통합을 하는 거는 스노우플레이크나 뭐 데이터브릭스도 데이터 통합을 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그 하나는 데이터를 실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자 그 않느냐 뭐 그 차이도 있는데 약간의 해석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는 이런 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에 좀 더 이제 통합의 목적이 있다면 그 스노우플레이크가 낫다는 사람이 훨씬 많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여기도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데 방식은 좀 다른 것 같죠. 일단 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는 쪽은 스노우플레이크를 좀 더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둘의 차이 중에 하나는 팔란티어는 그 각 기업이 만약에 이제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 이제 이 물리죠. 이 네네.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여기에 접속을 시켜서 거기에 데이터를 매일 실시간으로 이제 그 생성되는 데이터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해서 어, 그 해결 과정을 그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는 음, 방식이고, 뭐 스노우플레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자기들 사일로로 이렇게 다 옮겨오죠, 그죠? 옮겨와서 어, 이걸 가지고 이제 합니다. 분석을. 근데 또 하나의 그 뭐냐면 이 사일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 것도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야. 그렇죠. 예, 예, 예. 다른 기업들도 그 들어오죠. 그러면 그 중에 공유를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예, 음,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러면은 데이터가 좀 더 이제 뭐 뭔가 해결뿐만 아니라 뭔가 더 나은 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결과물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온 거 있는지는 없는데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자 이제 소위 말해서 각자 이제 가는 길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건 좀 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어, 좋다. 네. 음,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다음 뭐 이 내용들은 그냥 뭐 눈으로 읽어보시고 네네. 그다음 그 현재 그래서 이제 왜 이 앞서 봤던 이렇게 계약 건수가 이렇게 많았냐? 기업의 IT 부서가 원래는 자기들의 가장 큰 경쟁자였다. 왜냐면 각자 이제 그 IT 부서에서도 뭐 할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네네. 예, 예. 예, 해보려고 하다가 경쟁자였는데 지금은 그냥 큰 이게 챔피언이라는 말을 썼어요. 챔피언이다. 즉,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예 적에서 이제 우군으로 바뀐 거죠. 음, 팔란티아 AIP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도입해야 된다. 어, 예. 이거 지금 도입해서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걸 빨리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챔피언 자기 그런 상황이 그게 왜 그랬냐?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리셋됐다. 그러니까 앞서 기존의 어, 어떤 경쟁에서 이게 완전히 리셋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음, 합니다. 그래서 이 IT 담당자들이 결국 가치 창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CEO한테 막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IT 담당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네네. 그러면 뭐 주가가 이제 센 그래프로 한번 보죠. 아, 그래프로? 그래프로 보면 자, 현재 그 팔란티어가 있는 이 티핑 포인트가 현재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있다. 음, S 커브의 변곡점 티핑 포인트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현재 4분기 지나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 1분기가 여기니까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실적 결과물이 나오는 뭐 이런 형국이라는 야,
음, 그래서 좋은 형국이네요. 2030년까지 음, 이런 그 이런 가파른 S 곡선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음,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는 거. 예, 예. 아, 그다음 이제 가장 그 팔란티어의 비관적인 애널리스트 둘이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아, 네, 드디어, 예. 제프리스도 이제 13달러에서 22달러로 올릴 거고요. 와, 시, 20이요? 와, CT는 10에서 20으로 올렸습니다. 와, 더블로 올렸네요? 네. 아니 뭐 와,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이제.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는 뭐 이런 걸로 고집 부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올렸고 어 아까 데나이브스는 35까지 올렸던데 어쨌든 어,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이제 비관론자들도 이제 좀 바뀌었으니까 기본 베이스가 이제 20이 되는 음, 그런 음.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늘 지금 좀 반등이 나오죠. 무디스가 이제 신용 등급을 정크로 내리면서 이제 그 어제까지 빠졌었는데, 아, 참, 네. 예. 근데 오늘 좀 그 예탁 그 데파짓이랑 뭐 이렇게 그 하면서 뭐 좀 올라오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뭐냐, 시그니처 뱅크 인수 이후에 이게 규모가 커졌잖아요. 은행이 합병을 하면서. 그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사실은 예, 문제가. 예, 예, 규제가 예.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제 부메랑이 된 거죠, 그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 자산의 40%가 FDIC 연방예금보호공상 그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음, 40%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예금자 보호 같은 거죠. 그걸 5천만 못 원? 받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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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긴 25만 달러를 20만 달러, 그죠? 예, 예. 예, 예.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음,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냐? 근데 시장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음, 자, 그러면은 이 정크로 내렸다는 거는 이 그 무디스 S&P 여기 보시면은 요 레벨 아래로는 정크입니다. 그죠? 네. 네, 여기 레벨 아래로는 정크입니다. 이렇게. 이 정크로 내렸다는 거는 어 B가 3개 밑으로 이제 그러니까 B 2개짜리죠. 그죠? 네.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거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뭐, 그,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금융시장이 이제 경색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어떤 그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들이 있어요. 그 예. 지표들을 이제 좀 소개할 텐데, 시간이 3분 남았는데 일단 뭐 예, 하다가 예, 넘어가. 하다가 뭐 다시 자, 하시죠. 예. 프레드라고 하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그 제공한 이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음, 가셔가지고, 요건 좀 안전한 것부터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미국 기업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지표, 그러니까 인덱스 옵션에서 이 스프레드, 국채와의 관계 스프레드를 차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음, 등급, 옵션이 내재된 채권을 기준으로 해서 옵션이 있으니까 이거에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그러니까 BBB 이상의 수익률과 미 국채 수익률의 차이를 측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스프레드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낮을수록 높으면은 여기 이제 리세션 같은 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낮을수록 이제 건전한 건데 여전히 뭐 여기 보시면 1% 정도입니다. 낮은 수준이 아직 이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표도 보시고 또 가셔가지고 BBB 미국 기업의 BBB 신용 등급을 가진 미국 기업의 채권과 이 스프레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정크 바로 위지 않습니까? 아까 그림에 음, 봤듯이 그러니까 우량 채권과 그 문제가 되는 채권을 구분하는 그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제 그 만약에 우량 채권까지 문제가 발생된다. 음. 그러면은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5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음, 뭐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아직 안 한다. 그래서 요 지표도 뭔가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아까 정크와 같은 하이힐드 쪽이 문제가 되냐?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더 그렇죠. 예, 내려가서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하이힐드 인덱스의 스프레드를 보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뭐 알겠지만 그 기업의 재무 구조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스프레드가 항상 가장 빨리 급등합니다. 여기가 먼저 가장 빨리 급등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뭐 한 3에서 4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 급등했다는 느낌이 없죠. 적어도 뭐 보시면은 7.5 이상 뭐 과거에 이 정도 이제 이 정도가 있으면 위험한 거죠. 이게 급등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 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는지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BBB 등급의 유효 수익률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아주 이것까지 안 봐도 되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금리가 모두 상승하게 되면은 좀 뭐 이렇게 좀 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요거를 또 좀 보시면은 이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라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하고 일치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같이 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CCC 완전히 뭐 그 밑에 있는 금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미국채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같이 이것도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진짜 이거 가서 못 찾아보겠다. 진짜 못 보겠다. 뭐 예. 이러면 그럼 어떡합니까? 핀비즈에서 HYG, LQD를 보면 됩니다. 이거 보시고요. 이거 네. 급락하는지 올라가는지 보면은 알 수 있죠. 자, 시장이 올라올 때 진짜 이게 진성인지 가짜인지는 11월에 시장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거든요. 예. 네. HYG, LQD가 뭔지 아시겠죠? 네. 가서 한번 나중에 직접, 저기 네이버에 오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직접 네, 검색해 네. 보시면은, 음, 하일드 관련 이제 그거라는 거 아실 거고, 음. 자, 이거 보고 있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빅스죠, 그죠? 빅스. 네, 빅스 많이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무브라고 있는데, 무브는 여기 보시는 미국 국채 옵션의 내재 변동성입니다. 채권 어려워요. 시장의 네. 변동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뭐 빅스는 계속 지켜보는데 지금 야후 파이낸스에서 무브를 검색하면 이걸 이제 움직이면 볼 수 있어요. 그 빅스랑도 같이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빅스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빠지는데 무브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제 변동성이 있으면서 상당히 좀 올라와 있어요. 변동성이 좀 커져갖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좀 아직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서 이 두 개도 지켜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몇 달간 뭐 움직임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낮고 채권의 변동성은 높아진 시기이기 때문에 채권 쪽에서 뭔가 약간은 뭐 움직임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팔란티어가 그 시간 외에서 좀 오르죠. 1.1% 정도 오르는데 인사이드 셀 카프가 팔았어요 또. 일단 이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예, 영상이요? 예, 예, 영상이 아니라 여기 페이지를 나중에 페이지를? 예. 예. 카프랑 그 밑에 있는 한 분이 이제 팔았는데 누가 이제 뭐죠? 어제 채팅창에서 그저께인가? 뭐 또 팔 거다고 했는데 실제 20달러 넘어가니까 팔긴 파네요. 2천몇만 달러인가? 뭐 팔던데. 어쨌든 파는 건 파는 거고. 이번에 이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 팔란티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현재 이제 팔란티어의 제품을 풋볼에 이제 미식 축구에 적용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결국에는 온톨로지라는 게 데이터와 로직과 이 액션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이제 온톨로지다라고 하면서 결국 뭐 이게 풋볼 경기에도 적용되지만 그게 기업의 어떤 의사 결정을 혁신하는데 이제 뭐 자기들이 작용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하는 거죠. 데이터에 연결해서.
네. 예, 그래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 그다음에 어떤 아까 풋볼 같은 경우는 풋볼은 원래 이제 그 코치가 끼고 있잖아요. 콜을 하잖아요. 네. 통화하고 실시간 이제 소통을 통해서 막 코칭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기 로직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보시는 이 정확하고 성견지명으로 이제 그 전략적 움직임을 하는 액션, 이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뭐 소리를 안 들어도 좋으니까 보시면은, 그다음 이거 눌러야 돼. 네. 이게 이렇게 미식축구 움직이면 여기가 모든 그 상황을 객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데이터 소스가 실시간 어떤 식으로 결합되는지, 이런 거를 움직이는 거죠. 그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사람들 어떤 식으로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점수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음. 예. 이거 이제 우리 축구에 적용했으면 아주 좋았을 거예요. 축구. 갑자기 또 화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KLLM이라고 해서 여러 개 멀티의 어떤 라지랭귀지 모델로 결과값을 알려줘요. 이게 이제 GPT고, 얘가 이제 클라우드고, 얘가 이제 제미나이죠. 그러니까 이걸 온톨로지와 소통을 통해서 최선의 답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맞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해라는 거를, 모델도 여러 개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음,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값,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한다.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은 데나이브스가 유튜브 누구랑 예, 어떻게 초대를 해갖고 데나이브스랑 이야기하는 건데, 데나이브스가 보는 팔란티어에 대한 관점, 이거 이제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던 걸 유튜브에 말했던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건데요. 이 성장 가능성과 그 기술 혜자를 보유했다. 음, 다만 아직 숫자로 보여주지는 못했다. 제가 실적 발표할 때 변곡점이 되는 분기를 맞이했다고 했잖아요. 네. 데나이브스도 실제 변곡점이 되는 분기를 맞이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용 사례, 유즈 케이스 관점에서, 부트캠프에서 무엇을 하는지 분명해졌다. 그래서 잘 모르다가 와서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 여기 데나이브스도 US 커머셜, 그러니까 미국 내 이제 상업용, 비즈니스의 이 실적이 입이 벌어질 정도로 좋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업용 생성형 AI의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음, 이게 이제 큰 내용이고, 그래서 목표가를 이제 $30로 올린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커머셜의 성장이죠. 이게 YY로 28%였는데 40%로 높아졌다는 게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특히 US 커머셜이 멀티플과 주가의 핵심이다. 어차피 미국부터 많이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이 커머셜 마진이 훨씬 높아요. 정부 비즈니스보다. 마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잉여 현금 흐름이 한 10억 달러 있는데 2, 3년 후면은 이게 지금 20억에서 3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머셜 계약수가 늘어날수록 마진 자체가 높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예. 현금이 많이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한 방향성이 보이고 이게 크게 과장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네, 부트캠프에 대해서는 이건 또 이야기를 그때 실적 발표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부트캠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트캠프를 그러니까 참여하기 전에는 IT 부서 직원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기 보고 있었다는 거죠. 팔란티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싸기도 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선입견이 있었는데, 부트캠프에 가서 보고 난 이후는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것이 완전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요. 참여 고객사가 현재 550개인데 향후 수천 개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팔란티의 전환의 핵심이 이제 부트캠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업들에게서 그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처럼 이 유즈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다. 사용 사례, 실질 사용 사례를 그 저번에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 네. 회사의 데이터에 그 커넥션을 물려가지고 실제 자기들이 뭘 개선했으면 좋은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보여주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곳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팔란티어라는 곳은 사용 사례 측면에서 최적의 위치에 있고 이 스케일업 측면에서 진정한 경쟁자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AIP와 정부 분야, AIP에 있어서 정부와 커머셜 상업 분야의 차이가 뭐냐? 네, 뭐 일단 그 AIP에 대한 부분은 어디가 수혜가 될 거냐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뭐 재무 분야냐, 리테일이나 마케팅, 의료 서비스가 될 것 같고 이런 계약들이 보통 이제 100만 달러 단위나 뭐 1000만 달러 정도 이상으로 이제 그런 큰 계약들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은 정부와 상업 분야의 차이가 뭐냐? 이 예산 배정 지연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약을 따도 뭔가 그 국가 내에서 뭔가 하다 보면 배정이 지연될 수 있대요. 바로 막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커머셜 분야는 상업 분야는 그냥 계약하면은 예산 집행이 바로 되는 거죠. 거기서 뭐 지연시키거나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약간 차이가 그런 데서 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멀티플을 줄 때 정부 사업 매출이 1달러가 발생하면 그 가치는 1.1달러만 준답니다. 가치를 계산할 때 멀티플을 1.1배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 특히 이제 US 커머셜 매출이 1달러가 발생하면 2달러를 준답니다. 2배. 더 쳐주네, 네. 그걸. 그렇죠. 네. 마진도 더 높고 그다음에 돈도 제때 더 빨리 들어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2달러 쳐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쪽이 훨씬 중요하다. 정부 계약도 뭐 중요하지만 실제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이제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S&P 500 지수 편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옐로우 브릭 로드라고 해서 이게 그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단어인가요? 뭐 하여튼 잘 간다는 뭐 그런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기의 문제이다. 뭐 언제 될지는 뭐 이 사람도 모르죠.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AI 전체적으로도 AI나 클라우드 지출의 첫 번째 어떤 수혜는 이제 엔비디아고 그 두 번째 물결, 그 세컨드 웨이브는 뭐 팔란티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몽고디비도 좋죠. 지금 뭐 팔로알토 좋죠. 지스케일러 좋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좋죠. 그다음에 터너블이나 사이버아크라고 또 있어요. 지금 한번 보면 그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도 좋죠. 이번에 이제 뭐 컴플런트도 있고 다음에 실적 나올 스노플레이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물결이 이제 이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제가 했던 그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보여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팔란티아 마지막인데 이번에 그 주가가 오늘도 이제 올라가는 게 이 밥코라고 하는 이 바레인에 있는 그 에너지, 밥코 에너지라고 해서 바레인에 있는 건데 이 바레인 그 석유 그 가스부 산하 준독립기관이라고 합니다.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데인데 여기랑 3년 계약에 팔란티어 파운드리 AIP 플랫폼을 계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데 이 중동하고도 되네요. 어쨌든 뭐 제품이 좋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그래도 잘 그렇게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또 이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